다 들어오셨죠?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요, 콜앱 폴더 밑에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콜앱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파일의 이름은 우리 데이터 분석, DA, 그 다음에 순서는 14번째, 14, 그리고 무비 렌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렌즈. 이게 데이터 셋 이름이에요. 무비 렌즈. 네, 파일 만들어 주신 분들은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해 주시고, 무비 렌즈 데이터 분석, 데이터 세트라고 할까요? 세트. 그냥 데이터라고만 할게요. 데이터 분석. 네, 파일 만들어 주셨어요? 어, 필수 패키지 3개만 일단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판다스, 그 다음에 시각화하기 위해서 매트플롯이 기본으로 필요하죠. 매트플롯, 그 다음에 C본, 좀 편안하게, 편하게 그리시려면 C본이 조금 더 편리하죠. as essence. 임포트 다 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변수 3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3개는 그 데이터 파일들의 경로. 그러니까 GitHub에 저장되어져 있는 경로 있죠? 그 경로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파일이 movies dat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얘 경로를 복사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 파일이 ratings일 거예요. ratings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텐데 이것도 문자열로 복사해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users가 있을 거예요. users 파일. 이렇게 해서 여기도 문자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주소는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문자열로만 만들어 놓고요. 변수 3개 준비되셨어요? 변수 3개 준비되셨죠? 네. 자, 아까 그 전 시간에 저희가 봤었던 GitHub 갈게요. movies.dat 파일 열려 있으세요, 지금? movies.dat row라고 하는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복사가 된 주소를 movies잖아요. movies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github.com sm dataset movieLens movies.dat movies.dat 다른 파일들은 이 뒤쪽에 파일 이름만 바뀔 거예요. 앞쪽까지는 다 똑같을 거고요. 음. 앞에 있는 HTTPS부터 무비렌즈까지의 경로는 똑같을 거고 뒤쪽에 파일 이름만 바뀌어 있을 텐데 뭐 그래도 혹시나 레이팅스 볼까요? 자, 무비렌즈 폴더로 되돌아가고 ratings.dat 클릭하면 너무 커서 안 보인다 그러고요. 여기서 row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링크 주소 복사. 그래서 여기 ratings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똑같죠? github.com 쭉 다 똑같고 제일 마지막에 ratings.dat 이렇게만 돼 있죠. 그럼 유저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여기 유저스 있죠? 유저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유저 아이디,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여기가 직업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우편번호예요. 우편번호.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 오른쪽 클릭, 링크 주소 복사, 그리고 여기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열 변수 3개를 만들었어요. 실행을 꼭 해주세요.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readcsv에서 사용할 파일 이름의 경로들이 변수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할 컬럼 이름들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이름들을 만들어 줄게요. 이 컬럼 이름은 제가 무엇을 참고해서 만들 거냐면 아까 이 무비 렌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고요. 그 폴더 안에 파일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비스 컬럼 줄여가지고 컬이라고만 할게요. 무비스는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무비 아이디가 첫 번째 컬럼이고요. 두 번째가 영화 제목. 이 영화 제목에는 개봉 연도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개봉 연도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이 장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장르즈. 장르 이름들은 파이프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파이프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이게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의 컬럼 이름들. 얘는 무비스 create 파일에 사용할 컬럼 이름들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레이팅스도요 컬럼 이름이 없어요. 컬럼 이름이 없는데 여기는 어떤 순서로 들어가 있냐면 전 시간에 제가 그 문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문서를 보시면 첫 번째 컬럼이 유저 아이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비 아이디라고 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 컬럼이 레이팅. 이 레이팅이 1점부터 5점까지. 1점부터 5점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타임 스탬프라고 이루어져 있어요. 타임 스탬프. 타임 스탬프는 시간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얘는 ratings.dat 파일의 컬럼입니다. 타임 스탬프는 잠깐 그냥 듣고만 넘기세요. 기준 시점이 있어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의 타임 스탬프가 0이에요. 0. 그때부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숫자를 1씩 증가시킵니다. 1000분의 1초가 지날 때마다 숫자를 1씩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1000이라고 한 타임스탬프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기준 시간에서 1000 밀리세컨드가 지났다는 얘기고요. 이건 1초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기준 시간에서 1초가 지났다는 얘기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1초란 뜻이에요. 그럼 이 타임 스탬프가 2000이면 1970년 1월 1일 0시 0분 2초란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연, 월, 일로 변환할 수 있겠죠. 반대로 연, 월, 일, 시, 분, 초 정보가 있으면 타임 스탬프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타임 스탬프를 날짜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날짜를 타임 스탬프로 변환해 줄 수 있는 그런 함수나 메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그런 의미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0만 얼마 뭐 이런 굉장히 큰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기준 시점에서부터 몇 초가 지났느냐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숫자다. 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임스탬프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유절스죠. 유절스의 컬럼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별이었을 거예요. 젠더.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이, 연령대였었고요. 네 번째가 직업, occup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occupation. 그리고 마지막이 집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우편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users.dat 파일의 컬럼 이름들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하셔야 되겠죠. 네, 실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세 개는 경로들을 저장하고 있는 문자열 변수, 세 개는 컬럼 이름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변수. 이렇게 여섯 개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서부터는 잠깐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세요. 무비스는 이 무비스 파일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컬럼 이름은 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세요. 데이터 프레임 생성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 생성. 첫 번째는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고요. 두 번째는 rating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s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세 개를 만드세요. 무비스는 무비스 파일과 무비스 컬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될 거고요. 레이팅스는 레이팅스 파일과 레이팅스 컬럼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고 유저스는 유저스 파일과 유저스 컬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서 만드시면 돼요. 자, 얘네들을 만드신 다음에는 데이터 프레임 합치기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 데이터 프레임 합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SQL에서 조인과 같은 기능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SQL의 조인과 같은 기능으로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머지를 하시면 돼요. 머지. 레이팅스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일 처음에 레이팅스하고요. 레이팅스와 무비스를 먼저 합치세요. 무비스를 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결과와 유저스를 머지를 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게 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이거를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졌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졌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요.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무비스, 레이팅스, 유저스, 그 다음에 머지를 하자 이렇게 했죠. 무비스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 무비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변수 이름은 무비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스라고 할 거고요. 판다스 read CSV 이용하시면 돼요. read CSV. 여기에 경로는 뭐라고 주시면 돼요? 경로는 movies 파일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ames에다가 movies 컬럼 이름들만 주시면 돼요. 자, 잘 되죠? 됐죠? 볼까요? 헤드, 테일 한번 볼게요. 헤드. 앞에서 5개. 근데 뭔가 이상하죠? 제가 빠뜨린 게 있었네요. 그죠? 경로와 네임스만 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세퍼레이터가 필요했었네요. 그쵸? 그죠? 세퍼레이터, 뭘로 이루어져 있다? 콜론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한 글자 이상으로 그 세퍼레이터가 있는 경우 엔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더 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파이썬. 아마 소문자로, 요 파이썬은 소문자여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 헤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군요. 그죠?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스,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제목과 개봉 연도, 그리고 장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잘 됐나요? 그죠? 테일은 확인 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무비스 인포만 잠깐 좀 보면은요. 무비즈죠. 무비즈. 컬럼은 딱 3개밖에 없었어요.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스. 행의 개수가 3,883개인데, 너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3,883개. 그죠? 그 다음에 무비 아이디는 정수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목과 장르는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맞죠. 문자열들이니까 오브젝트 타입이 맞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비스는 끝났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레이팅스를 만들자 했죠. 레이팅스. 그죠? 레이팅스.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레이팅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레이팅스라고 할게요. 레이팅스.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pandas.read CSV. read CSV. 파일의 경로는 레이팅스죠. 레이팅스 파일. 이거 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이름이 뭐였더라? 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컬럼 이름들이 있어요. names 속성을 주시면 돼요. ratings, 컬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separator는 컬럼 2개가 사용이 됐어요. 컬럼 2개가 사용이 됐고 이런 경우에 engine에다가 python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얘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파일이 100만 라인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6초 정도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헤드 한번 볼까요? ratings.head. 데이터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타임스탬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 이 행 하나를 보면은요. 이거 이런 내용이에요. 1번 유저가 1193번 영화에 별점 5를 줬다는 얘기예요. 언제? 이런 시간에. 그럼 1번 유저는 유저스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는 몇 살,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인지 직업은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94라고 하는 무비 아이디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무비즈를 보시면 무비즈의 무비 아이디가 있잖아요. 같은 거 1193번을 찾게 되면 제목이 뭐고 장르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 정보들이 여기 유저 아이디와 무비 아이디에 있는 거고요. 이건 별 5개 줬다는 얘기예요. 별 5개, 요건 시간입니다. 시간. 참고로 판다스에는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타임 스탬프도 변경할 수 있어요.
타임스탬프도 변경할 수 있는데 ratings 점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주시면 되냐면 un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unit. 여기 s라고 주시면 되는데 s는 초 단위란 뜻이에요. 초 단위란 뜻입니다. 쓸 수 있는 단위는 초, 밀리세컨드, 나노세컨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유닛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초 단위인 경우, 밀리세컨드 단위인 경우, 나노세컨드 단위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1초 단위, 1초 단위, 이거는 1000분의 1초 단위, 요거는 100만 분의 1초 단위. 그럼 타임스탬프 숫자가 초 단위인지, 초 단위로 증가하는, 1초마다 1씩 증가하는 숫자인지, 아니면 1000분의 1초마다 1씩 증가하는 숫자인지, 아니면 100만 분의 1초마다, 나노세컨드마다 1씩 증가하는 숫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문서에 있습니다. 문서에 보시면, 문서에, 문서 내용 중에 레이팅스였었죠. 레이팅스 타임스탬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타임스탬프에 대한 얘기가 세컨드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타임스탬프는 기준 시간으로부터 초 단위로 일씩 증가하는 숫자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밀리세컨드도 아니고 나노세컨드도 아니에요. 그냥 세컨드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요거 전부 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중간에 생략되고 나오죠. 아, 여기 있는 이 숫자는 2000년 12월 31일 10시, 오후 10시죠. 22시 12분 40초라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숫자는 숫자가 얘보다 조금 9783021 숫자가 조금 커졌죠. 그죠? 첫 번째 숫자가 조금 더 커졌죠. 맞아요? 요 숫자는 2000년 12월 31일 22시 35분 09초라는 그런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타임스탬프로 만들어져 있는 숫자를 얼마든지 날짜 타입으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 4월 6일 새벽 2시 19분 29초라고 하는 시간도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컬럼에다가 파생 변수를 만들진 않을게요. 파생 변수를 만들진 않을 건데 얘가 하는 일은 타임 스탬프, 그러니까 정수 타입. 우리 인포로 봤잖아요. 여기가 인포 안 봤군요. 네. 레이팅스를 만들었을 때 레이팅스의 인포를 보시면 유저 아이디 정수, 무비 아이디 정수, 별점 1점부터 5점까지니까 정수, 타임스탬프도 정수라고 돼 있어요. 그죠? 타임스탬프도 정수라고 돼 있는데 이 정수를 뭘로 변환한다? 날짜 타입, 그러니까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을 한 거예요. 변환하실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to date time을 쓰시면 돼요. to date time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그 숫자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그 정수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단위가 뭔지를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단위가 뭔지만 명시를 잘 해주시면 돼요. 저거는 문서 보셔야 돼요. 타임스탬프가 초 단위로 되어져 있는 건지, 세컨드 단위인지, 1000분의 1초,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나노세컨드 100만 분의 1초 단위인지, 그거는 문서를 보시고 그때그때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여드렸고, 그러면 레이팅스까지는 잘 만들어진 것 같죠? 출력도 해봤고, 잘 만들어진 거 확인했고요. 유저스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유저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변수 이름은 유저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ndas.read csv. read csv.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유저스죠. 유저스 파일. 요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ames가 컬럼 이름이에요. 이게 컬럼 이름인데 유저스 컬. 이게 컬럼 이름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가 콜론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세퍼레이터가 한 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엔진에다가 파이썬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네, 얘는 금방 만들죠. 얘는 금방 만들고요. 유저스 헤드를 보시면 유저스죠. 죄송합니다. 유저스 헤드를 보시면 유저 아이디, 성별, 연령대, 직업군, 우편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번 유저 있었죠. 1번 유저는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고 숫자가 1이라고 돼 있죠. 나이가. 숫자 1은 18세 미만이란 뜻이었어요. 그죠? 18세 미만. 미성년자네요. 10번이면은 직업군이 뭔지는 그 문서를 보셔야 돼요. 10번 그 문서를 보시고 이 우편번호를 보면 뭐 아마도 미국의 우편번호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인포 잠깐 좀 확인할게요. users.info 행이 6,000개, 6,040개예요. 6,040개. 그러니까 유저 정보는 유저 몇 명? 6,040명이란 6,040명. 그리고 너링 값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컬럼이 너링 값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별은 M 또는 F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자열 컬럼이 맞고요. 문자열 컬럼이 맞고 그 다음에 G코드가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죠. 문자열. 아마도 그 우편번호 중에 숫자로만 이루어진 우편번호가 아니라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혹은 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우편번호가 있나 봐요. 뭐 대쉬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컬럼 전체가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입니다. 예,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아까 레이팅스 인포 잠깐만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게. 레이팅스는 여기 행의 개수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유저가 여러 개의 그 영화에다가 별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6천 명이니까 6천 명이 뭐 10개씩만 해도 그죠? 6만 개의 리뷰가 되는 거고요. 6천 명이 만약에 100개씩 영화 100개씩 이렇게 리뷰를 줬다라고 한다면 뭐 몇백만 개 이런 식으로 100만 개가 넘는 그런 그 유저가 있을 수가 있죠. 아, 저기 레이팅 리뷰 정보, 별점 정보가 이렇게 100만 개가 넘어요. 100만 개가, 행의 개수가 100만 개가 넘기 때문에 그 메모리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 보시면 30.5MB라고 되어져 있어요. 30.5MB. 그래서 제일 처음에 read CSV가 그래서 시간이 살짝 걸렸던 겁니다. read CSV가 뭐 한 6초 정도가 걸려서 100만 개의 행을 갖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 3개가 완성이 됐죠.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레이팅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어,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영화 별점이에요. 영화 별점. 음.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별점 몇 점을 받았느냐. 어떤 사용자로부터. 어떤 사용자로부터. 그래서 뭐 남성한테는 좋은 별점을 받았느냐, 여성한테 좋은 별점을 받았느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뭐 20대에서 좋은 별점을 받았느냐, 아니 30대에서 좋은 별점을 받았느냐, 뭐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아,
조금만 더 하고 저희 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머지까지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머지. 그러니까 조인, SQL로 치면 조인이죠, 조인. 조인입니다. 자, 조인을 할 건데, 제일 처음에는 뭐와 뭐, 레이팅을 기본으로 할 거예요. 레이팅스를 기본으로 하고, 레이팅스와 무비스, 영화 정보, 무비스를 머지하도록 할게요. 결과는 d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df. pandas.merge라고 하시면 되고요. left, left를 레이팅으로 할 거예요. 레이팅. 그 다음에 right를 무비스로 할 거예요. 컬럼 이름이 같죠? 레이팅스에도 무비 아이디가 있죠? 그 다음에 무비스에도 무비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너 조인만 하시면 돼요. 이너 조인만 하시면 돼요. 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영화 제목 갖다 붙일 수 없고 영화 장르도 갖다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너 조인만 할 거예요. 이너 조인만. 아셨죠? 여기서의 머지는 이너 조인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너 조인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는 금방이죠. 레이팅스가 100만 개가 넘더라도 조인하는 거는 정말 1초도 안 걸립니다. 헤드만 볼까요? 헤드. 이렇게까지 나왔죠. 자, 1번 유저가 1193번 영화에 별 5개를 줬어요. 이런 시간에. 그죠? 자, 그럼 1193번은 무슨 영화냐? 제목은 이런 제목이고, 1975년도의 영화네요. 그리고 드라마, 장르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 1193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또 1번 유저가 661번 영화에도 별점을 줬어요. 별점을 3점밖에 안 줬어요. 이런 영화에. 그리고 이 영화는 장르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1번 유저가 제 생각에 미성년자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화를 되게 올드한 영화를 많이 보는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학생인가 봐요. 혹시 아시는 제목 있으세요? 벅스라이프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음. 이거는 떡고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생각? 어. 아마 그런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기는 한데, 예, 굉장히 유명한 영화기는 한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조인 하나가 끝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유저가 누군지를 알고 싶죠? 아, 이거 하기 전에 인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df.info. 행이 몇 개가 됐는지 볼게요. 행이. 100만 209가 됐어요. 209. 100만 개예요. 209죠. 레이팅스가 다 들어갔나를 잠깐 좀 보면 우리 아까 레이팅스 여기 레이팅스 있었죠? 100만 209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레이팅스에는 100만 209개의 영화 별점들이 있었고요. 그게 전부 다 합쳐져서 100만 209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옆에 제목과 장르가 전부 다 붙어 있다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해보시는 게 좋고 자, 두 번째는 위에서 만들어진 DF와 유저스. 그러니까 1번 유저가 도대체 어떤 유저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DF와 유저스를 여기서도 머지를 할 건데 머지 방식은 이너 조인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죄송해요. 요거 텍스트 셀 말고 코드 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셀로.
변수는 그냥 df라고만 할게요. 판다스 점, merge, 그리고 left, df, right, users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df와 users를 merge해서 join해서 그 결과를 다시 뭐라고 하겠다? 그냥 그 결과를 또 그냥 df라고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df head 볼까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군요. 안 바뀌어 있나 보군요. 1번 유저, 1193번 영화. 1193번 영화는요. 1193번 영화는 요런 영화예요. 요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 유저에 대한 정보 볼게요. 1번 유저. 1번 유저는 이런 유저예요. 여성이고 18세 미만이고 직업은 10번이고 집코드는 저런 집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무비스가 조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저스가 조인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인포 한번 볼게요. df.info 100만 209개 행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든 유저에 대해서 모든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성별, 그 다음에 이름, 직업, 우편번호가 전부 다 머지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유저 정보는 없었다는 얘기겠죠. 없는 유저 정보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은 100만 209. 이제 점점 머지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데이터 크기는 76메가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준비까지를 끝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잘 하실 수 있으셨죠? 그죠? 네. 자, 그러면 1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